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퇴근 후에 또 역시나 아이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있답니다. 오늘은요, 제가 있는 대전에는 31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7월달, 7월 초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보가 떴더라고요. 기상청 예보를 확인해 보니까 일주일 내내 비로 아주 도배를 했더라고요. 저도 한 걱정이 된답니다. 해마다 겪는 장마이기는 한데 그래도 또 막상 닥치면 또 늘상 걱정이 되죠. 항상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늘상 또 나의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또 저도 역시나 제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서 늘 제 애를 태우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오늘은요, 제가 또 걱정하면서 애를 태우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아이들하고 또 여름에도 장마철에도 최소한의 물을 조금 챙겨주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한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잘 견디고 있나 걱정이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여기 있는요, 분갈이를 늦게 해서 이제서 첫물, 두 번째 물을 챙겨주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또 아팠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저도 키우기 어려워서 애를 먹는 그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자, 오늘 나와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동형종인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형이라 하더라도 잠을 자지 않는 동형다육도 있죠. 이 아이는 호피 방울복랑금이랍니다. 작년에 제가 선물로 받아서 많이 아파가지고 적심도 하고 입장을 막 떨구어서 또 이렇게 앙상한 가지로 있었던 그 아이인데요. 지금 많이 입장을 채웠죠. 뿅뿅 많이 나오고 빈 공간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고요. 많이 회복을 했어요. 또 한쪽에는, 이쪽에는 약간의 호피 무늬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쪽은 거의 무지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뭐 무지가 됐든 호피 무늬가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건강을 좀 빨리 회복을 했으면 하고 노심초사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그래도 지금 작년보다는요, 입장을 많이 채웠어요. 여전히 지금도 아가 입장을 이렇게 두 개씩 나오고 있죠. 지금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요. 요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에는 원종복랑도 있고 방울복랑금도 있고 무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형다육이긴 한데요. 이 아이는 여름에도 좀 성장을 해요. 그리고 봄에 꽃도 피고요. 그래서 아마 동형하형 많이 헷갈려 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요 방울복랑금 중에서도 성격이 좀 좋은 아이가 있고 좀 까칠한 아이가 있고 그렇죠. 원정복랑금하고 요 호피복랑금은 성격이 조금 묻어나고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나마 조금 덜 까칠한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제가 지금 물도 좋아하고 햇빛도 좋아하고 한다고 해서 금이지만 호피복랑금은 밖에서 키우는 게 좋다 해서 지금 거리대에 내놓고 키우고 있답니다. 안쪽 거리대에 있어가지고 거리대 영상 찍을 때 잘 안 보였죠. 얼마 전에 내놓았어요. 밖에 내놓고 막 키워버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도 여름이라 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늘 관찰하고 예의주시하면서 물 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날씨도 더운데 제가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요, 근 2주 정도 넘게 물을 굶기고 있었어요. 아마도 물 타임을 한번 놓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장마 시작 전인데 또 물을 주기도 걱정이 돼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물을 챙겨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이도 물을 좀 넉넉하게 챙겨 주었어요. 물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참 입장을 올리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화분의 반 정도 젖는다 싶게 그 정도 주었어요. 넉넉하게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봄처럼 밑으로 줄줄 흐르게 그렇게 줄 수가 없는 날씨잖아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내일도 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의 양을 많이 줄여가지고 그렇게 주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는 아이가 있죠. 이 아이하고 같이 온 아이인데요. 사실은 호피복랑금보다 제가 더 많이 애를 태우고 있는 아이가 이 아이랍니다. 방울복랑금이에요.
호피봉랑하고 같이 왔는데요.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입장을 떨구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 선물 받은 3종 세트인데요. 이 집에서 온 아이들만 유독 이렇게 입장을 떨구더라고요. 두 번째 또 3종을 제가 받았는데 그 아이들은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뭐 위치 상관없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 키우는 농장마다 에서도 또 약간의 좀 탓이 있지 않나 하고 남의 탓을 한번 해본답니다. 그래도 이 아이도요, 목대만 앙상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입장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채워가고 있죠. 근데 조금 저 호피봉랑금보다 조금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요, 입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다가도요, 여기 보시면 하나가 이렇게 조금 오돌토돌하니 기형적으로 나온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또 떨어질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반듯하게 나오는 입장은 그래도 안 떨어지고 잘 견뎌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여름을 또 어떻게 잘 제대로 견딜 수 있을지, 제대로 성장을 할지 아주 애를 태우면서 노심초사 키우고 있는 아이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늘상 또 걱정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미니 호빗당인이에요. 봄부터 아주 예쁘다고 제가 영상에 자주 보여드렸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왜 걱정을 끼치냐 하면은요, 사실은 화분을 움직이다가 목대 하나를 부러뜨렸어요. 요 사이에 애기들 있는 그 사이에 목대가 하나 이렇게 얼굴이 하나 있어서 좀 풍성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목대를 잘못 건드려서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너무 아깝다 하고 했는데요. 이 아이가 봄에 이렇게 잎 마른 현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끝잎장이 마르는 현상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인은 물을 자주 챙겨 주어야 하는 카랑코헤 속이라 해서 이 당인을 제가 처음에는 키울 줄 몰라서 많이 입장을 말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조금씩 당인은 다른 아이들보다 물을 조금 더 챙겨주면서 키우니까 입마름 형상도 조금 덜하긴 한데요. 이 아이가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하니 그래도 그냥 상태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하냐 하고 의문을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 목대가 부러진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아가들을 잘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다시 회복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왜 걱정을 하냐면요, 여기 지금 돌베개를 붙여놓은 아이 있죠. 이 아이가 이 돌베개를 빼면은요, 목대가 흔들릴 정도로 목대가 굉장히 가늘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보세요. 요렇게 목대가 가늘어 가지고 항상 흔들거린답니다.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고요, 물을 주면 물에 반응을 해서 이 물이 입장이 통통하게 물을 먹어요. 그래서 다시 돌베개를 받쳐놨어요. 꺾어질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잘 이렇게 받쳐놨는데요. 이 베개가 없으면 목이 꺾일 것처럼 그렇게 간당간당 하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늘 고민이에요. 아예 적심을 해서 새 뿌리를 받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여름이라 지금 못하고 올여름 이렇게 돌베개를 베겨놓고서 그래도 물을 주면 물을 빨아들이는 걸 보니 아직 수가는 그냥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가을쯤 되면 다시 적심을 해서 뿌리를 내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아주 여름을 노심초사하게 애를 태우며 그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밑에서 요 아가가 이렇게 그나마 나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조금 위로를 삼고 있는 아이랍니다. 아직 물도 안 빼고요. 빛깔도 아주 곱고 예쁜데 목대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아주 그게 걱정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물을 좋아해서 오늘 또 물을 또 챙겨 주었답니다.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이런 아이들은 물을 또 조금 더 자주 챙겨 주고요. 장마철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통풍에 신경을 쓰면서 곰팡이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래도 물은 조금씩 챙겨주고 있답니다. 물론 처럼 넉넉하게 주는 건 아니고요. 쪼르륵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또 걱정을 하면서 키우고 있는 아이가 이 아이랍니다. 웨스트 레인보우죠. 이 웨스트 레인보우는 지금 아주 건강하니 뿌리 활착도 잘하고요. 물을 좀 한껏 먹어서 탱탱하니 아주 건강해요. 근데 왜 걱정을 하냐고요? 제가 아주 왕초보 때 이 웨스트 레인보우를 키우다가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이 아이를
키워볼 생각도 하지도 않고 키워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바구니다 합식하려고 요 아이를 선택해서 데리고 왔었는데 바구니에다 합식하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따로따로 강몸으로 심어 주었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요거는 이제 집에서 키우려고 이렇게 외두로만 심어 주었고요. 또 하나는 농장에서 키우려고 이렇게 삼두를 합식해서 이렇게 키우는 아이 두 포트를 데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뿌리 활착을 해서 아주 건강하니 지금 아주 상태가 좋답니다. 그런데 선입견이 제게 있어서 그래요. 한번 보냈던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름에 이 아이가 아주 힘들어한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뿌리 활착도 빨리 하는 편이고요. 지금 입장도 땡땡하니 아주 건강하게 잘 있기는 해요. 올여름을 한번 무사히 잘 견뎌 봐야 되겠죠. 저도 이 아이를 잘 다져가지고 지금은 얼굴이 크잖아요. 분이 약간 작다 싶게 심어 주었는데요. 이 아이가 다져지면은 얼굴이 조금 딸막해지면서 입장이 조금 두터워지면서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해서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요. 올여름을 애를 태우면서 열심히 관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주 정말 첫 때는 정말 예뻐서 홀딱 반했던 아이인데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하도 봐서 그런지요. 그냥 그닥그닥 그렇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키워서 다져서 예쁜 모습을 한번 보려고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대체로 지금 제 베란다에나 거리대에 아이들이 많이 물이 고파져 있어요. 지금도 저렇게 습도가 높아서 밖에서 서큘레이터를 틀어주고 있는데요. 유독 거리대에서 바짝 말라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랍니다. 봄에 들여와서 분갈이를 해가지고 예쁘다 하고 영상에 딱 한번 보여드렸던 아이인데요. 구미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이렇게 관목형으로 나무 형태로 해서 묵은 아이를 데려왔거든요. 여기 적심 자욱이 많이 있죠. 근데 이 구미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적심 군생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살짝 철학기가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서 쫓아가서 데려온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거리대에서 계속 내놓고 관리를 했어요. 물도 아직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말랐어요. 입이 말랑말랑 할 정도로 말랐거든요. 이 아이는 왜 그러냐 하면 물도 좋아하는 아이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분에다 심어줄 때 아마도 이 흙의 비율을 조금 배수가 좋게 한다 하기 위해서 상토를 조금 안 넣고 마사 성분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물 고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아이도 또 물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요.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다른 아들에 비해서 빨리 물을 고파하고요. 또 입장도 이렇게 얼굴에 반 정도로 줄이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말랐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물을 조금 챙겨 주어야 되는데 장마 전에 물 타임을 놓쳐가지고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거의 다 메말라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장마철에 살짝 뭐 많이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면 지나가는 비처럼 오는 비 정도는 중간쯤에 한번 맞춰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도 물을 좀 챙겨 주었어요. 물을 먹고 좀 입장을 좀 탱탱하게 올렸으면 좋겠는데 뭐 크게 이 아이는 걱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광목형의 나무 형태의 자라는 아이들은 대부분 성격이 좀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입장이 가을 되면 아주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라 한층 기대를 하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뭐 크게 저의 애를 태우게 하는 면은 없는데요. 제가 무심해서 아이를 너무 말렸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애 태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을 조금 챙겨 주었고요. 장마철에는 또 습도가 높으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로도 이 아이가 물을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지금 까라솔하고 또 에어니움 속의 아이들 이렇게 셋이 있지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웨스트 레인보우하고 같이 합식하려고 국민다육이 데리고 왔던 아이들이에요.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두 번째 물 정도 그 정도를 먹여 주었답니다. 제가 늘상 쓰는 삼각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평소에 안 쓰던 삼각대를 꺼내서
영상을 찍으려니까 아주 상당히 불편해요. 손에 익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데요. 요 까라솔도 이제 잠을 자야 하는 시기잖아요. 물도 많이 뺐죠. 처음에 그 노란빛이 싹 빠졌죠. 그래도 이쪽은 햇빛을 보아서 조금 붉은빛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쪽은 또 완전히 빠졌어요. 초록이가 되었죠. 그래도 뭐 여름 동안은 요렇게 지내리라 생각을 하면서도 뭐 워낙 성격이 좋고 까다롭지 않은 쉬운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요. 뿌리 활짝도 잘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두 번째 물 챙겨주느라고 오늘 다른 아이들 물 챙겨주면서 이 아이들도 물을 또 챙겨 주었답니다. 뭐 한참 가을과 내년 봄에 예뻐지는 모습을 한참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또 딸려오면서 또 제가 아주 예뻐하는 요 까라솔을 한번 데리고 와서 보여드린답니다. 요 핑크색은 올 여름 잠자는 동안은 이렇게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그만 콩분에 있는 아가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아이는 또 아는 지인에게 또 그 아이가 예쁘다고 해가지고 선물로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퍼프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까라솔 데리고 올 때 데리고 왔는데요. 분갈이하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늦게서 분갈이를 해주고 오늘은 이 아이가 첫물을 먹은 날이랍니다. 날이 더운데 물을 그래도 분갈이를 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하엽을 엄청 많이 지우고 있더라고요. 이 하엽이 지는 게 이 아이가 뿌리 활착을 잘 했다는 표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물을 챙겨주느라고 했는데요. 하필이면 여름이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내일 이 뜨거운 날 이 아이 화분 속의 온도가 급상승할 텐데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첫물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주 쪼르륵 조금씩만 챙겨 주었답니다. 그래도 뿌리 활착을 하고 나서 물이 수분이 약간 있어야 뜨거운 여름을 좀 견디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물을 챙겨 주었고요. 비가 오는 장마철이 이어지면 성격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까라솔하고요. 퍼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름 동안은 그냥 잘 지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또 제 걱정을 또 많이 시키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요, 제가 키우는 모모카 금이에요. 거리대 나가지 않고 그 베란다 선반 위에서 자랐던 아이예요. 햇빛이 좀 부족한 공간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많이 웃자랐어요. 이렇게 웃자랐는데 밑에 아가를 잔뜩 달고 있어가지고 제가 분갈이도 마음 편하게 못 해준다 하고 말씀드린 아이인데요. 그래서 요즘 햇빛 있는 쪽으로 장소를 조금 바꾸어서 옮겨주었더니 이 아이 입장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얼룩얼룩하지요. 요게 화상인지 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살균제를 뿌려주었어요. 입장에 이렇게 상처 자국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게 화상인지 균에 의한 감염인지 확실치 않아 가지고 일단은 살균제를 살짝 뿌려 주었는데요. 이 모모카 금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라 제가 평소에 물을 좀 자주 챙겨주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아주 저 베란다에서 오랫동안 제가 키웠던 아이예요. 웃자라고 수영이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 와가지고 자구를 많이 달아가지고 그럭저럭 예뻐하는 아이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들어온 모모카 금인데요. 이쪽에 아이가 햇빛을 못 봐서 조금 웃자라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는 웃자라지 않게 키워보려고 햇빛에, 그것도 거리대도 아니고요, 베란다 앞쪽에 저희 집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쪽에다가 이 아이를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살짝 열화 현상 같이 이렇게 입장이 노랗게 변하는 이런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정확하게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빛에 내놔서 열화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생장점 가운데 있는 쪽에 좀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보이죠. 이게 벌레는 아닌 것 같고요. 살짝 곰팡이균이 생겼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도 역시나 살균제를 지금 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름이라 더워가지고 뭐 흙속에까지 충분히 주지는 못하고요. 입장만 적게 옆면 시비로 해서 한 2, 3일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뿌려주면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다시 건강해질지 저도 걱정이에요. 요 모모카 금은요, 밖에 거리대에 내놓으면 이렇게 화상을 입거나 열화 현상 같은 걸 잘 입는 것 같고요. 또 안쪽에서 키우면 또 이렇게 잘 웃자라는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제가 애를 먹고 있답니다. 여름이라
또 이 여름을, 더운 여름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더운 여름이라도 장마철이라도 늘상 단수하지 않고 물을 챙겨주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 아이들 중에 하나 요 희성금이에요. 이 희성금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굉장히 가늘은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줄기가 가늘은 이런 아이들은 여름에 대부분 다육이들이 물을 많이 주어서 물러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 희성금 같은 경우에는 수간이 가늘은 이런 아이들은요, 대부분 말려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한 번에 말려서 보낸 적이 있고, 요거 두 번째로 키우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한번 키워본 경험으로 물을 말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여름에도 더울 때도 물을 조금씩 챙겨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간이 가늘은 다육이 종류들이 있지요. 언성이랍니다. 언성. 이 언성도 이 줄기가 굉장히 가늘은 이런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로제트가 좀 크게 키웠었는데요. 줄기를 말려가지고 양쪽에 소멸이 되고 이렇게 작은 콩분으로 옮겨서 아주 쪼꾸미가 되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이 아이를 햇빛에 달구면서도 물을 챙겨주면서 이 정도의 건강 상태를 그냥 그럭저럭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며칠 햇빛에 이렇게 달구어졌다고 빨갛게 물이 들었죠. 네, 이 언성이나 이 희성금 같은 경우에는요, 계절 상관없이 햇빛을 보면 이렇게 물을 예쁘게 들어주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여름에라도 장마철이라도 물 말리지 마시고 조금씩 물을 챙겨주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초보님들께 좀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키우고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키우는 아이인데요. 두 번째도 뭐 그닥 녹록치 않아요. 지금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키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역시나 이 소인지 금인데요. 소인지 금도 역시나 동형이에요. 동형 중에서 이렇게 여름에 조금 잠을 자서 이 아이는 올해 여름만 되면 조금 꼬질꼬질해진다라고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수간이 아주 굉장히 가늘은 아이예요. 제가 한 번 실패한 원인이 물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이 수간이 말라가지고 꼬스라져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열심히 여름에 조금씩 물을 챙겨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아이들을 물을 듬뿍 주시면 안 되고요. 여름에라도 물을 줄여서 절수해서 쪼르륵쪼르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뭐 소주잔 한 잔, 두 잔, 뭐 이 정도로 해서 물주기 텀을 길게 해가지고 그렇게 물을 챙겨주면서 여름을 나야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동형이라 여름에 또 잠을 자는 경우거든요. 근데 잠을 자더라도 온도가 낮은 날, 또 흐린 날, 또 저녁 시간, 그런 때를 택해서 물을 조금씩 챙겨서 그렇게 여름을 나야 하는 아이로 알고 있답니다. 또 과습해도 안 되고요. 또 물을 너무 말려도 안 되고요. 아주 까칠한 아이 중에 하나라 전전긍긍하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제 애를 태우면서 노심초사 키우고 있는 아이들하고 또 여름이라도 장마철이라도 아주 조금씩 소량의 물을 주어가면서 관리를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초보님들도 다육이 키우다가 한 번 정도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재도전 하셔서 또 건강하게 다시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짱이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